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상처가 꽃이다 연관작품으로 학교에서 배우신 우리 못난 사과라는 작품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못난 사과. 그러니까 시적 대상이 뭘 것 같아요? 못난 사과일 것 같죠. 자, 그러면 상처가 꽃이다와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되겠어요. 그쵸? 자, 그러면 상처가 꽃이다 라는 것은 역설적 표현 상처가 꽃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다음에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서 상처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리고 외면적인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 또 상처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인식을 보여줬죠. 즉 자연물인 고목을 통해서 우리 인간 역시 상처를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외면적 아름다움보다는 내면적 아름다움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분명히 공통점이 있을 건데 어떤 공통점이 있나 한번 볼까요? 못나고 흠집난 사과, 이게 바로 시적 대상이죠. 사과만 두세 광줄이 담아놓고 그 사과만큼이나 못난 아낙네가 난전에 앉아있다. 난전이라는 것은 허가 받지 않은 상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청이나 무슨 시장 이런 곳에 허가받지 않은 그냥 그 길가에서 어떤 아낙네가 사과를 팔고 있는데 이 팔고 있는 사과도 못났고 그 다음 팔고 있는 아낙네도 못났대요.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은 잠시 머뭇거린다. 시적 대상은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 지게꾼이 뭐 하는지 봅시다. 이 지게꾼도 역시 못났대요.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요. 자, 그러면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데 꼬깃꼬깃해졌다. 이걸 통해서 여기 지금 주머니 속에서 돈을 꺼내는 지게꾼이 가난할 수 있겠구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파는 장사치도 팔리는 사과도 사는 손님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게꾼이 뭘 사갔어요? 흠집난 사과를 사갔죠.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시적 대상 사과, 아낙네, 지게꾼은 모두 못났어요. 그러니까 겉모습이 뭐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못났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못났기 때문에 사실은 못나지 않았다. 이게 뭐죠? 표면적으로는 모순이죠. 못나서 못나지 않았다는 말이 안 되는 모순 형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법 뭐라고 그래요? 역설법이 사용됐네요. 상처와 꽃이다 라는 구절에서처럼. 그렇지만 이 이면에 진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화자는 어떤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런 것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시적 대상들은 다 겉모습이 못났지만, 그렇죠? 못났지만, 그렇지만 겉모습이 화려하고 잘난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즉 겉모습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혹은 내면의 가치 혹은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그죠? 여기 지게꾼이나 아낙네들 그리고 못난 사과를 사람으로 친다면 그죠? 성실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물이나 대상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못나고 이제 뭐 볼품없어 보이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가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 똑같이 못났기 때문에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이런 못난 사람들도 서로 어울리면서 이렇게 그죠? 또 도와가면서 혹은 서로를 보듬어가면서 살 수도 있고 또 그들끼리는 서로 못나지 않게 즉 아름답다고 인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모습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겉모습이 화려한 사람보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이면의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역설법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처가 꽂히다와 공통점은 첫 번째 역설법을 썼다는 것, 두 번째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둘 다 사용했네요. 자, 어디에 사용됐어요? 자, 사과, 못나고 흠집난 사과. 그 다음에 못난 아낙네. 그 다음에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 시각적 이미지, 즉 시각화를 통해서 대상을 묘사하고 있다. 또 하나는 뭐야? 대상, 시적 대상을 뭐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다른 말로 예찬하고 있다.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올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못난 사과랑 상처가 꽂히다는 시적 대상만 다르고 주제 면에서 표현법 면에서 일치하네요. 역설법과 시각적 이미지. 그 다음에 주제는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소중하다. 그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경 후정의 시상 전개 방식인데요. 먼저 보이는 모습을, 그 다음에 화자의 감정을 말하고 있죠. 그죠? 흠집난 사과를 그죠? 담아두고 아낙네가 팔고 있는데 지게꾼이 가서 머뭇거리다 지폐 한 장을 꺼내서 샀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러면 여기까지가 뭐라고요? 선경이죠. 나중에 화자의 감정을 드러냈어요. 이런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못나서 못나지 않았다. 후정의 방식을 사용했는데 상처가 꽂히다도 똑같은 내용 전개 방식을 보여. 어린 매화나무는 꽃 피느라고 한창이고 400년 고목은 꽃이 지느라 한창인데 사람들은 고목을 구경하고 있어. 그래서 그 고목의 모습은 어때? 그쵸? 여기까지가 뭐예요? 선경. 그러니까 어디부터 감정인가요? 새 진물이 번지는가 개미들 바삐 오르내려도 의연하고 의젓하다. 의연하고 의젓하다부터 끝까지가 화자의 감정. 그래서 선경 후정의 방식도 공통점에 들어가야 하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학습지에 시적 화자가 표면에 드러났는지를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시, 못난 사과는 시적 화자가 겉으로 드러났나요? 드러나지 않았죠. 그죠? 그러면 화자는 지금 이런 못난 사과, 아낙네, 지게꾼들을 뭐하고 있는 사람?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요. 상처가 꽂히다는 역시 화자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는데 한편 드러났다고도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자 400년 고목은 꽂히느라 한창인데 구경꾼들 고목에 몰려 있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구경꾼들의 화자도 들어간다고 본다면 화자가 드러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선생님은 뭐라고 해설했습니까? 구경꾼들이 400년 고목에 몰려 있어서 이 화자도 이 400년 된 고목을 관찰했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그에 대한 감정을 노래했다고 했죠. 그런데 해석에 따라서는 화자도 구경꾼이 되어서 함께 고목을 구경하다가 그 고목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감정을 드러냈다고 하면 화자도 구경꾼에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제 나오지 않을 것은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상처가 꽂히다와 못난 사과는 어떤 대상을 예찬적 태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대상을 통해서 삶의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은 상처가 꽂히다나 이 못난 사과나 이 겉으로 보여지는 외면보다는 내면적 성숙이 더 가치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통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표현법은 첫째, 선경후 정의 시상 전개 방식을 보인다. 시상은 시예요. 내용 전개 방식을 보인다라고 할 수 있고 공통적으로 역설이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진다. 이게 이제 두 시의 차이점이고 상처가 꽂히다라는 시만 본다면